이그잼 웅지 아카데미에서 세무회계를 강의하고 있는 저는 황상호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세무사회에서 세무회계 2급, 물론 이제 상급도 있지만은 세무회계 2급이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다, 세무회계 2급이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세무회계 2급을 완전히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무회계 2급이 끝나면은, 자, 세무회계 1급,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세무회계 1급이에요. 그죠? 요걸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무회계 1급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세무회계 2급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회계 2급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면은, 자, 세무회계 1급 들어가서는 최고난이도 세법이기 때문에 무난히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충 배우고 세무회계 1급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세무회계 2급이다. 상급은 사실 손댈 필요도 없고 어차피 여기서 똑같이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걸 완전히 잘 좀 숙지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세무회계 1급 세법 개론이 되겠죠. 세법 개론 여기 들어오셔서 요걸까지 취득을 해야지 경쟁력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걸 따기 위해서 세무회계 2급을 배운다,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세무회계 2급은 어떤 과목이 나오냐면 세목이 자, 부가가치세법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그 다음에 법인세법,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이렇게 해서, 자, 네 가지가 나와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법하고 법인세법을, 세법 일부다, 그래요. 세법 일부다, 이렇게. 또는 소득세법하고 국세기본법, 물론 조특법도 있지만은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세법 2부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자, 이 세법 일부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객관식으로 2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3점씩 주더라 이거예요. 그럼 3, 2, 6, 75점에다가 자, 주관식으로 또 5점짜리가 5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25점. 이렇게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는 가로놓기 그런 식으로 나와요.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된다 이거예요. 60점. 세법 2부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이 25문제 3점씩 75점에다가 그 다음에 가서 주관식 5문제 5점씩 해서 25점. 이렇게 해서 평균 60점이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거는 당연히 붙는다 이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붙는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세무회계 1급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진짜 실무기 때문에 세무회계 1급을 배우기 위해서 세무회계 2급을 과정을 걸치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해주고 거의 합격은 하지만은 얘를 따야 된다. 그 준비 과정이니까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잘 숙지를 해서 세법 개론을 따자고요. 자, 우리가 세법을 여러분이 처음이다 생각을 하고, 물론 세무회계 상급 혹시 들으신 분 있겠지만은 항상 처음이다 생각을 하고
처음이다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세금이 뭐냐, 세금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겠지요. 그지? 용어 설명이니까 용어 설명. 우리가 세금을 조세다 그래요. 조세. 그러면은 조세는 어디서 걷어들이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게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강제로 걷어들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세금은 강제징수다 그래요. 강제징수. 강제로 걷어들이더라. 그러면 우리한테 강제로 걷어들였기 때문에 나한테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더라 이거야. 물론 국가 전체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은 내 개인적인 혜택은 주지를 않더라.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반대급부 없이 그래요. 한마디로 나 개인적으로 나한테 혜택을 주지 않더라.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어들이는 게 세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뭘로? 금전으로만 받더라. 그래서 금전급부다. 금전급부. 물론 이제 예외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 물납, 법인세, 물납이 허용이 되지만 물건으로. 그러나 원칙은 금전으로만 받더라. 금전급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법을 여러분이 처음 배우실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용어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세금이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걷어들이라. 그러나 금전으로만 받더라. 원칙을 따지니까 금전으로만 받더라. 이게 세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은 자, 용어 설명.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누가 걷어들이느냐, 어디서 걷어들이느냐, 과세 주체가 누구냐, 어디서 걷어들이냐에 따라서 둘로 이렇게 나눠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가 나오고 지방세가 나오더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들어본 거는 들어봤다 이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국세가 뭐야? 그러면 우리 물어보면은 국세가 뭐야? 그러면은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 그래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국세 그러면은 어디서 걷어들이느냐?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국세다. 이렇게. 그러면 지방세는 뭐가 되겠어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다. 무슨 뭐 시, 구청 이런 데서 걷어들이는 게 지방세고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인 건 국세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자, 세무서에서 내라고 날라오면은 국세가 되고, 구청에서 내세요 날라오면은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워.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대표적인 국세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증세가 대표적인 국세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거 있죠. 구청에서 날라오는 거, 그런 거를 지방세라 그러자. 여러분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세무서에서 날라오면 국세가 되고, 시군구, 구청에서 날라오는 거는 지방세다. 이와 같이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더라.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러면은, 자, 우리한테 강제로 걷어들이는데 어디다 쓸 거냐 이거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또 조세를 나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보통세라는 게 있고 목적세라는 게 있고 그러더라.
사용 여부에 따라서 어디다가 우리한테 강제로 걷어들이는데 어디다가 쓰려고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강제로 걷어들이느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더라. 그럼 보통세라는 건 뭐냐? 이유가 없다 이거야. 무슨 특정한 이유를 갖고서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국가 재정 수입에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통세야. 특정한 목적이 없다 그 소리예요. 걷어가지고서 뭐 국방비에 쓰거나 학교 짓는 데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재정 수입에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보통세라 그러자. 쉽죠? 어렵지 않다 이거지. 그럼 목적세란 건 뭐냐? 글자 그대로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걷어들이더라. 그게 바로 목적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를 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교육세 걷어들이거나 또는 뭐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교통세를 걷어들이거나 또는 도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세 이런 거 도시계획세 자 이런 거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 짓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거야 교육세 고속도로 뚫으려고 교통세 뭐 어떤 도시 정비를 한 도시계획세 특정한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얘들을 목적세라 그러는데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세법은 특정한 목적이 없어요. 그죠? 국가 재정 수입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래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사용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이 정도 세법 배우면서 기본적인 용어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부담을 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자, 누구한테 부담을 시킬 것이냐. 부담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라는 게 있고 간접세라는 게 있더라. 누구한테 세금을 돈을 받을 것이냐 부담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자 직접세라는 건 뭐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다 배웠어요.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다 그러지 그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다. 그런데 실제로 돈 들어가는 사람, 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담세자다 그래요. 요런 용어나 좀 바꿔주지. 그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 실제로 현찰 나가는 사람을 담세자. 그러면은 직접세라는 건 뭐냐면은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하고 똑같아. 내가 납세 의무자고 내 돈이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직접세가 된다. 직접세. 뭐 소득세나 법인세 역시 직접세가 돼요. 직접세. 일치하더라 이거지. 그러나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하고 돈 내는 사람이 틀리더라. 그걸 갖다가 간접세라 그러자. 간접세. 그러면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하고 실제로 돈 나가는 자하고 똑같더라. 그걸 갖다가 틀리더라. 그걸 갖다 간접세. 똑같으면 직접세. 이 정도 용어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세법 처음 배운 사람을 위해서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용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세가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바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에 들어간다. 되겠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과세 주체, 사용 목적, 부담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자, 인적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인적 사정 고려 여부에 따라서 인적 사정 고려 여부에 따라서 인세라는 게 있고
물세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인적 사정 고려 여부에 따라서 인세라는 게 있고 물세라는 게 있는데, 자, 인세라는 건 뭐냐면은 인격에 붙이는 조세다. 이렇게 인격에 붙이는 조세다. 그냥 한마디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붙이더라. 사람한테 붙이더라. 그걸 갖다가 인세라 그러고, 자, 물세라는 건 뭐냐? 글자 그대로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물건에다 붙이더라. 물건에다 붙이는 조세를 물세라 그러고, 인격, 자격을 부여한 자, 개인, 법인 이런 인격에다 붙이는 조세를 인세더라. 이와 같이 인적 사정 고려 여부에 따라서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더라.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인세는 사람한테 붙이더라. 물세는 물건에다 붙이더라. 이 정도 해주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해보면은 과세 표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과세할 표준이 되는 것을 뭘로 잡을 것이냐? 과세 표준 측정 단위에 따라서, 과세 표준 측정 단위에 따라서 종가세라는 게 있고, 종가세라는 게 있고 종량세라는 게 있더라. 글자 그대로다 이렇게 보면 돼. 종가세라는 것은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정하자.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정하자. 그러나 종량세라는 것은 수량이나 양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자. 이와 같이 세무서에 신고할 때 과세가 되는 표준이 되는 단위를 뭘로 할 것이냐? 양으로 할 것이냐? 가격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더라. 요 정도 세법을 처음 배울 때는, 자, 요 정도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제 교재인데 이 교재에서 부가가치 세법부터,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부가가치 세법부터 들어갈 건데, 절대 책을 보시지 마시고, 책은 언제 보느냐? 문제 풀 때 봐라. 문제 풀 때 보지 말고. 왜냐하면 책을 보고 강의를 하면은 그냥 막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찍찍 끄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써본 노트 다시 또 만들고, 그래서 칠판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책 순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책을 보지 말고 저 이렇게 같이 칠판만 보고 있으면은 세법은 자동으로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취지를 알고, 그러면 이 기본적인 용어는 요 정도 정리를 해놓고 한 번씩 자꾸 읽어보세요. 세법은 자꾸 읽어보면 돼요. 자꾸 읽어보면은, 물론 나중에 내리 풀어야 되겠지만은 자꾸 읽어보시고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일단 먼저 부가가치세법부터 강의가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도 서브노트를 부가가치 세목별로 따로, 부가가치세 따로, 법인세 따로, 소득세 따로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개정될 때마다 개정된 것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서브노트를 이쁘게 잘 만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부가가치세법부터 강의가 들어가는데, 혹시 책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105페이지부터, 바로 105페이지부터 거기서부터가 부가가치세고, 그 앞에는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렇게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만 따라오면은 세무회계 1급 세법개론 한 방에 무난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꾸 프로가 돼야 돼요. 아, 세법의 프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직장에 취직해서도, 그죠? 누구한테 질문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새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부가가치세 뜻을 한번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건 뭐냐?
부가라는 뜻만 알면 돼요. 부가라는 게 뭐냐? 갖다 붙이는 거더라 이거지. 갖다 붙이는 거더라. 그게 바로 부가야. 그러면은 갖다 붙인 그 가격에다가 세금을 때리겠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다 이거예요. 100원에 샀는데 150원에 팔았더라. 그러면 얼마 붙인 거야? 50원 갖다 붙인 거 아니야. 그죠? 이 50원 붙인 요게 바로 뭐냐?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요 붙인 가격에다가 세금을 때리겠다.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그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한마디로 어떤 거냐? 제품을 하나 생산을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당연히 팔겠지요. 유통을 시키더라. 그러면은 이 유통 단계에서 각자가 다 붙여갖고 팔더라 이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가치, 거기에다가 세금을 때리겠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다 이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생산을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유통을 하더라 이거예요. 팔더라. 그죠? 그러면 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 붙인 가치에다가 세금을 때리겠다. 그걸 좀 멋있게 말해서 각 단계에서 창출된 가치다. 이렇게 창출된 가치다. 그걸 갖다가 부가가치라 그러자. 그래서 얘를 여러 단계를 걸치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부가가치세를 다단계 거래세다 그래요. 여러 단계를 걸쳐서 마지막 우리 소비자한테 오더라.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다단계 거래세다 그래요. 다단계 거래세다. 이렇게. 자, 일단 부가가치세 정의를 알았는데 한 번 더 해보면은, 자, 우리가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제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도매업에 붙여서 판다고 보자. 그럼 제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도매업에 100원에 팔았다고 보자 이거야. 100원에 팔았다고 보자. 그러면은 제조업은 부가가치 얼마를 붙였느냐? 1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이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붙인 가치. 되겠죠? 그러면은 도매업은 또 100원에 사가지고서 또 소매업에한테 판다고 이렇게 보자. 그러면은 자, 얼마에 판다고 안 보냐? 150원에 팔았다고 보자. 그러면은 도매업은 얼마를 붙인 거예요? 100원에 사서 15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붙였어? 50원. 요게 바로 도매업의 부가가치다. 붙인 가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소매업은 150원에 사가지고서 마지막 우리 소비자한테 300원에 이렇게 팔더라. 요거 아니야. 그죠? 300원에 팔더라. 그러면은 자, 소매업은 얼마를 붙였느냐? 150원을 붙였죠. 그 붙인 가치가 부가가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여러 단계에서 얘는 100원 붙이고 얘는 50원 붙이고 얘는 150원 붙였더라 이거예요. 요게 부가가치니까 붙인 가치. 그죠? 그러면은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300원이 되더라 이거지. 붙인 가치가. 이 300원에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몇 프로냐? 10%더라 이거예요. 10%. 그래서 300원짜리 물건 살 때 330원을 주고 사야 되더라. 10% 적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보자고. 자, 우리 소비자가 얼마에 샀어요? 300원에 샀다 이거지. 그래서 부가가치는 요 300원이 바로 부가가치야. 300원이. 우리 소비자가 산 금액이. 거기에다가 세금을 때리겠다. 요게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어려울 게 뭐 있어. 그죠?
자꾸 읽어봐라 이거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 세법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읽어보시면 되더라. 그러면은 자, 부가가치 세법상 용어 정의를 끝내버리자. 한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게 바로 용어 꼭 나와요. 용어. 그럼 용어를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끝내버리자고요. 자, 부가가치세는 국세계 다 같이 하는 거야. 국세겠어요? 지방세겠어요?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들어간다.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이더라. 국세에 들어가요. 용어 설명. 국세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가서 직접세겠어요? 간접세겠어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틀려요. 그래서 간접세에 들어가요. 간접세. 그 다음에 인세겠어요? 물세겠어요? 부가가치세는 자, 물건에다 붙이더라. 물세다 그래요. 물세다 그래. 용어 설명. 자, 특정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특정한 목적이 없더라. 뭐라 그래 그거를? 보통세다 그래.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보통세에 들어가요. 보통세. 보통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걸치더라. 뭐라 그랬어요? 다단계 거래세다 그랬지. 여러 단계를 걸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더라. 창출이 되더라. 다단계 거래세다 그래요. 다단계 거래세다 그러고 한마디로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해야지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한다. 절대 부가세가 없어. 그래서 그걸 말을 소비형 부가세다 그래요.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소비를 해야지 세금이 붙는 거지.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안 하면은 절대 세금이 안 붙는다. 그래서 소비형 또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한 나라에서 과세를 하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부가세는 몇 프로예요? 10%로 이렇게 딱 돼 있다 이거지. 이걸 갖다가 단일 비례 세율이다 그래요. 단일 비례 세율이다. 10% 단일 비례 세율이다. 이렇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 납부 제도다. 한마디로 3대 세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니네가 갖다 내라. 조세 포탈에 쓸 때는 구속 수사하겠다. 이게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신고 납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고하고 갖다 내라 그 소리예요. 신고 납부 제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이거예요. 용어에서 한 문제 나오니까 딱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지요 뭐. 자, 요게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기본 정의야. 정의. 부가가치세의 의의가 되겠죠. 아, 요런 게 부가가치세구나. 소비를 해야지 과세가 되는 조세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용어 정리를 먼저 찬찬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서브노트에다가 이쁘게 해서 딱 서브노트를 만들고 그러면은 자, 부가가치세는 과세 방법을 먼저 한번 알아보자. 순서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직접법에 의해서 직접법이라는 게 있고 간접법이라는 게 있고 그러더라. 아, 요런 게 있구나. 요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직접법이라는 거 어떤 게 있냐면 사용을 안 하지만은 가산법이라는 게 있고 전 단계 금액공제법이라는 게 있고 가산법과 전 단계 금액공제법이 있더라. 그럼 간접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간접법에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게 간접법이다. 그러면은
자,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요. 그걸 갖다 간접법이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전 단계 세액공제법, 전 세계 모든 부가세가 과세되는 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런 건 사용을 안 하지만은 용어는 알고 있어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은 가산법이 뭐냐? 총 부가가치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때려서 세액을 만들자, 납부세액을 만들자. 이게 가산법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총 부가가치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구하자. 가산법이라 그러고, 전 단계 금액공제법은 전 단계에서 매입한 건 빼주자.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걸 매출액이라 그러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딱 이렇게 뺀 다음에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이렇게 구해내자. 이걸 갖다가 전 단계 금액공제법이다 그래요.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부가세는 변동은 없어요. 이렇게 해주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더라. 그러면 세액공제법은 뭐예요? 세액끼리 빼라 그 소리죠. 우리가 매출액에다가 10%를 딱 곱해보자.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매출세액이다 그러죠. 그걸 갖다가 매출세액이라 그러고, 자, 매입액에다가 10%를 딱 곱해보자.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매입세액이다 그러는 거지. 그죠? 그걸 갖다가 매입세액이다 그래. 그러면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자. 이게 바로 전 단계 세액공제법, 간접법이다 그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면은 매출세액란이 있고 9번에 그죠? 매입세액란이 있다 이거지. 매출세액은 세무서에 갖다 낼 돈이고, 매입세액은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돈이고, 자, 우리가 환급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들어오냐면은 8월 24일 일반 환급은 8월 24일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은 세금 갖다 내고 8월 24일 날 환급받고, 그럼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니네가 세무서에 갖다 낼 돈에서 환급받을 돈이 있으면은 뺀 나머지만 갖다 내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이거지. 이건 잘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자, 전 세계적으로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용어는 우리 세무회계 1급은 서술 문제 이런 걸 물어보니까 과세 방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게 서술 문제가 한 3, 40점 나와요. 세법개론 들어가면은.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읽어보고, 이제 두세 번 이상 들으신 분들은 외우기 시작해야지. 사실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꽉 차 있어야지 누가 탁 던지면 탁 날리지. 그게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세법은 프로가 돼야 돼. 프로가. 회사 가서든 어디 가서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배우신 분들은 외우기 시작을 해라. 자, 그래서 직접법과 간접법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슨 법? 간접법임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 이렇게 과세 방법이 나오면은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납세 의무자가 나오겠죠. 과세 방법은 저렇게 할 건데,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는 누구한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울 것이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업자.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납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지. 오로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부가가치세법은. 됐죠? 그런데 자 항상 뭐든지 회계든 세법이든지 공부할 때 정의를 알아야 돼. 정의. 회계 같은 경우에 정의, 인식, 측정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의 정의는 뭐냐 이거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의 정의는 뭐냐. 영리든 비영리든 그래요. 영리든 비영리든 영리사업을 하든 영리사업을 안 하든 부가가치세는 다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그걸 영리든 비영리든 그래요. 자,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사업성이라는 건 뭐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업성을 가지고 따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독립적. 어디에 고용되어 있으면 안 되고 따로 독립돼야 된다 이거예요. 장사한다 그 소리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의 정의는 영리든 비영리든 영리사업을 하든 비영리사업을 하든 사업성을 가지고 따로 독립적으로 사업성이라는 건 뭐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사업이지. 한 번 사서 한 번 팔았다. 사업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의예요. 자, 영리든 비영리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따로 독립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 자를 납세 의무자라 그러자. 아주 정의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겠어요? 아니겠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생긴 게 뭐예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생긴 거다 이거지. 돈 벌라고 생긴 게 아니고.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영리든 비영리든 그랬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은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요. 우리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업도 하고 또는 음식업도 하고 막 그래요. 다 부가세 과세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가나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딱 나와버려요. 아니고 비영리든이니까 영리든 비영리든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은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그걸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법상 납세 의무자는 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한마디로 사업자다 그랬지요? 정의해놓고 사업자다 그랬다 이거지.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과세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가 있고 겸용사업자가 있고 그래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고 겸용사업자가 있더라. 그러면은 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둘로 나눠져요.
부가세를, 이게 무슨 소리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 과세사업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고 이렇게. 자, 이제 하나하나 배울 건데 일반 과세자부터 먼저 배우고 뒤에서 간이과세자를 배울 건데 정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를 다 이행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걸린다 이거예요. 일반 우리 식당을 가거나 음식점 어디 가면은 사업체를 가면은 앞에 문에 붙어 있죠. 사업자 등록증이, 그죠? 거기에 보면 일반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간이과세자 업종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업종별로 해서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다. 모든 의무를 다 이행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때리겠다. 그거고. 그런데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다. 그럼 간이과세자가 뭐냐면은 영세업자들 얘기야. 영세업자들. 한마디로 간이과세자의 정의 1년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 정도 되는 1년년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이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년년은 12개월이다 이렇게 보면 돼. 12개월로 환산을 해서 공급 대가, 여기서 말하는 공급 대가는 뭐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 대가다 그래요. 공급 대가. 그래서 1년년 공급 대가가 4,800 미만. 그럼 한 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야? 400 정도. 그죠?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간이과세자는 제도가 도입이 된 거다.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을 해서 많이 빼줘요. 너네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해라든가 이런 많은 혜택을 주더라. 지금은 여러분 필요 없고 일반 과세자면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간이과세자면은 1년에 한 번만 내라. 영세업자들 얘기하더라. 그러나 정의 1년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라 그러자. 그 정도 이제 하나하나 풀기 때문에 문제를. 자, 그런데 면세사업자라는 건 뭐냐? 면세사업자. 자, 면세사업자라는 건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10%가 붙어있는 물건을 파는 거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 물건을 파는 거고 세금을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로 딱 열거가 되어 있어요. 면세로 열거된 물품을 파는 사람들, 면세로 이건 부가세가 안 붙어 있는 물건이구나. 면세로 열거 해놨겠지 당연히. 그죠? 요 물건은 부가세가 없는 거고 요 물건은 부가세가 있는 거고 이와 같이 부가세가 있는 거는 과세사업자가 되는 거고 부가세가 없는 것은 면세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국가가 부가가치세라는 조세권을 완전히 포기를 해버린 게 면세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물건이다 이거예요. 뒤에서 다 배우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과세사업은 부가세를 10% 내야지 물건을 사는 거고 면세사업자는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고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도입된 건데 지금 배울 필요 없고 뒤에 가서 배우시고. 자, 겸용사업자라는 건 뭐냐? 겸용사업자라는 것은 우리는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도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부가세 붙어있는 물건하고 부가세가 안 붙어있는 물건 같이 하는 사람들을 겸용사업자다 그래요. 겸용사업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 납세 의무자의 정의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용사업자 이렇게 나누더라. 이렇게 정리를 먼저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책을 절대 보지 마시고 찬찬히 읽어보시고 해서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라. 그래야지 나중에 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